엄마의 감시를 피하려 달았던 그 장치가 결국 엄마의 비밀을 추적하는 눈이 되었고 그날 밤 영란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편 가족을 만난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 뒤에 따라온 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병원 로비, 그날의 대면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로 향하는데 충격과 반전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결과가 나왔대. 지은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떤 결과인데요? 성희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적합하대. 가능성이 아주 크대.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먼저야. 엄마가 뭐라 재촉하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붙잡고 있던 감정을 잠깐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조금. 성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엄마가 기다릴게. 그 말이 위로인지 압박인지 지은호는 그때 굳이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은호 씨, 검사 결과가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공여자 확정 후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여자 확정?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 어딘가에서 확정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런데 공여자 확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성희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 그건 행정상 표현이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은호의 직감은 이미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성희는 병원 대기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하얀 봉투 안엔 지은호 간공여자 검사 결과표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적합도 98%. 완벽하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숫자 하나가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죠. 잠시 뒤 별도의 상담실. 담당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합률이 98%라면 수술은 가능합니다. 공여자의 동의만 있다면요. 다만 환자 상태가 예민해서 서두르기보단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성희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의사가 나가자 성희는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성혜, 이제 후회하지 마. 이번엔 지켜야 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거울을 닫고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우진의 차트 사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다 준비했어. 며칠 뒤 은호 사무실. 지은호 씨 수술 동의서 서명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전화에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동의서요? 네, 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요? 제가요? 통화가 끝났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한다고 말했지? 급히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다가 연결되질 않았습니다. 은호 씨. 고개를 돌리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굳어있는 얼굴이었죠. 지혁 선배. 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명하러 가는 거 아니죠? 그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강요예요. 스스로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뇨? 지혁 선배, 저한테 왜 이런 말을?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친모 고성의 이사장. 그분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하필 이 타이밍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분은 그냥 엄마니까요. 그분은요, 당신이 가진 걸 원해요.
그게 당신 마음이든 몸이든. 지은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선배, 너무하네요.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너무하죠. 하지만 그게 진실이면 더 이상 거짓말하게 둘 순 없어서요. 은호가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은호 씨, 그 믿음이 목숨값이 되면 어쩌죠? 사실 이 대화가 있기 전날 새벽. 지역의 메일함에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재단 VIP 병동 그곳에서 누군가의 간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팸처럼 보일 수도 있는 문장이었지만 지역의 눈을 붙잡은 건 첨부 파일 이름이었습니다. 공여자 지은호. 검사기록 열람내역. 로그. 지역은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AP그룹 계약서 옆에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같이 펼쳐져 있었죠. 공여자 지은호 환자 한우진. 그는 두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당신은 대체 얼마나 계산된 사람이야? 그때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AP 인수까지 성공했는데. 지역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진짜 중요한 건 인수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은호 씨? 지역은 짧게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씨, 지금 위험해. 그날 오후 재단 병원 근무 중인 후배 의사와의 통화. 한우진 환자 상태가 파일엔 수술 대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치가 수술 불가 수준이야. 후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그럼 이건. 맞아. 은호 씨를 이용한 거래야. 간이식이 아니라 거짓된 구명 시도. 지역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막을 거야. 이번엔 누구도 등 뒤에서 피를 흘리게 두지 않을 거야. 한편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평소처럼 위치 추적 앱을 켰다가 성희의 위치가 목련의 모임 장소가 아니라 양평 요양원 VIP 병동으로 바뀐 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지환 씨 이상하지 않아요? 모임인데 왜 병원이지? 지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사장님이면 뭐 병원 일도 많지 않나요?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남 걱정 안 해요. 딱 하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면. 며칠 후 박영란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 앱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점 하나. 하늘재단 병원 VIP동 앞에 멈춰있는 엄마 고성희의 차. 또 병원이야.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야. 운전석의 지환이 룸미러로 그녀를 흘끗 봤습니다. 회의라고 하셨잖아요. 회의는 낮에 끝났어. 근데 왜 밤마다 병원일까? 아픈 사람 챙기러 가신 거 아닐까요? 우리 엄마는 남 아픈 거엔 관심 없어. 영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딱 보기만 해요. 따라가다 들키면 끝이에요. 밤 8시 반 재단병원 VIP 출입구. 지환과 영란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지환 씨, 저기 봐요. 저기 엄마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 병원장 맞죠?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 병원장은 성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조용히 하시죠. CCTV 많습니다. 지금 말고는 시간이 없어. 공여자 결과는 적합도 92%. 수술 가능 판정입니다. 좋아요. 바로 진행하세요. 영나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여자? 수술? 지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의료 얘기인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란은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엄마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죠. 지환 씨, 도와줄래요? 지환은 짧게 웃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일 전문이잖아요. 위치 추적, 감시, 보호.
보호가 아니라 감시야. 그래서 더 재밌잖아요. 둘 사이에 잠깐 웃음이 스쳤지만 그 웃음 아래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VIP동은 민감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보안팀 후배가 있어요. 영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걸 해도 돼요? 지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동선에 불법 촬영자가 있는지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이면 아주 조금은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은 태연했지만 지환의 얼굴엔 굳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환은 보안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VIP동 최근 일주일 출입 기록 좀 볼 수 있을까? 이사장님 동선 체크해야 한다. 내부 점검이야. 선배님이 부탁하시면 일부 구간은 가능합니다. 후배가 보내준 기록을 본 지환은 성희의 이름이 밤 시간대에 3번이나 등장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영나에게 건넸습니다. 영나는 기록을 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매번 병원이었네. 그날 밤 지환의 후배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지난주 VIP동 CCTV 몇 개 컷만 전송드립니다. 긴 영상은 안 되고 보안 점검용 일부만 가능합니다. 지환이 노트북을 열고 영나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상담받는 지은호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여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매우 희귀한 일치율이에요. CCTV 속 성희가 은호의 손을 꽉 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그 한마디에 눈앞이 하얗게 질리면서 영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환 씨 지금 뭐라 그랬어요? 딸이라고 했어요? 네. 분명히 그렇게 들렸어요. 영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엄마가 숨긴 또 다른 딸이라는 거야? 지환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엄마가 나 몰래 또 다른 딸을 찾아서 저렇게 웃고 있었다고. 저런 표정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나 씨 이제 그만하죠. 이건 우리가 선 넘은 거예요. 영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엄마의 아바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지환 씨. 선을 먼저 넘은 건 우리 엄마예요. 영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면 진실부터 말했어야지. 엄마가 숨긴 게 뭔지 다 밝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간이식 안내문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수혜자와 공여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 위에 볼펜으로 진하게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아닌 서류끼리만 거래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괜찮지? 오늘은 그냥 상담만이야. 간호 코디네이터가 설명합니다. 지은호 씨, 수혜자는 간부전 말기예요. 가족 간 이식이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까지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와 복도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공여자 쪽 동의서는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그 아이가 마음만 정하면 바로 진행하세요. 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뒤돌아 서 있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 마음만 정하면. 그 순간 등 뒤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믿겨요? 이게 엄마의 사랑인지 아니면 이사장의 계산인지. 지은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역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하늘재단 공여자 명단, 열람 기록, 수술 불가 판정을 조작한 흔적들. 지역은 흔들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쌍둥이 오빠라는 건 맞아요. 근데 수술해서 살 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거래하려는 희망 로또예요. 지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나한테 간이식 검사를 권한 것도? 맞아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니요, 대표님. 다행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엄마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순이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본 딸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 한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원이야, 어떤 상담인데. 그녀는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설마 그 여자 때문은 아니겠지. 그리고 천천히 결심하듯 속삭였습니다. 안 되겠어, 직접 봐야겠어. 잠시 뒤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마주 서게 됩니다. 정순이, 고성애, 그리고 지은호. 상황을 눈치챈 정순이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맞지? 성희는 순간 굳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은호 씨를 아끼는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달라고 했죠? 지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왜 저를 찾았는지, 왜 건강검진 같이 받자고 했는지, 왜 DNA 검사하라고 했는지. 정순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DNA는 또 뭐고? 성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은호야. 엄마, 왜 그랬어요? 그간 참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마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만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라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정순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간을 빼가겠다고. 눈물과 울음이 뒤섞이며 두 여인의 목소리가 엉켜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요. 눈물이 가득 맺힌 눈으로 두 엄마를 번갈아 보며 말했는데요. 저는요, 엄마가 둘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성희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찾은 이유 전 다 들었어요. 제 몸 안에 있는 간이 누군가에겐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서 저를 찾은 거죠. 저는 결정했어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제발 너를 위한 결정이어야 해. 지은호는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요. 수술도 검사도 전부 취소할 거예요. 성희가 거의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호야, 그럼 내 동생은 어떻게 해? 그건 엄마가 아니라 세상이 결정할 거예요. 은호는 손에 쥐고 있던 수술 절차 안내 서류를 찢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 조각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성희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잠든 우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그렇지? 그래도 너만 살 수 있다면 엄마는 미친 사람으로 남을게. 정순이는 빈 부엌 식탁 앞에 앉아 눈물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우리 딸한테까지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는 건가? 과연 지은호의 이 멈추기라는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은 누구일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